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대폭로를 했습니다. 이 폭로의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자기는 그 명령을 보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대폭로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짓을 국회의원을 갑자기 잡아놓는 거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하던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혹은 이 계엄을 옹호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공산당들이나 하던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금기시되는 것들만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저기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는 다 공산적인 거예요. 공산당적이고 공산당식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나라 시스템을 흔들고 자신들의 잘못된 폭력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법원도 헌법도 영장도 그 모든 수사 과정까지도 다 부정하는 이런 행태는 종북 빨갱이들, 종북 단체들이 주로 하던 것이고 공산당들이 주로 하던 행태들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반공, 진정한 멸공 이런 종북 빨갱이들, 종북 척결을 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어떤 빨갱이 같은 짓거리가 있는지를 감지할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 빨갱이 새끼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변장에 능하고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가 있으니까. 간첩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새끼들이 정체를 숨기고 어디 가서는 뱃사람인 양, 어디 가서는 농부인 양, 어디 가서는 그냥 평범한 이발사인 양 신분을 다 속여버려. 지금 우파 안에 이 빨갱이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이렇게 감별을 못하면, 이렇게 똥된장을 구별을 못하면 간첩들이 들어오기 딱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가 종북 빨갱이들을 비판하는 어느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령님을 모시고 무조건 충성하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놈들. 걔네들이 빨갱이야. 법을 안 지켜. 재판을 갖다가 그냥 안 지키고 그냥 들어놓게 하고 사법부를 우습게 알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지들의 불법성을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법법 우겨대고 그리고 누군가를 때리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자기네들의 더러운 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폭력을 앞세우고 협박을 앞세우고 집단 린치를 앞세우고 이런 쓰레기 짓거리들이 죄다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 하던 짓거리다 이거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전공의를 처단한대. 처단이라는 거 북한 빨갱이들이 하던 것들이야. 아니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늘리자고 해놓고 의사를 처단하면 의사가 더 줄어들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을 잡아놔요.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대. 빨갱이들이 하던 짓거리야. 단전 단수 명령 옛날 아로단체 종북단체들이 하려고 했던 짓거리야. 하나같이 모두가 다 공산당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했던 작전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체포 안 당하려고 지 추종자들을 방패막이 삼고 자기는 숨어있고 이런 짓거리 옛날에 종북 빨갱이 우두머리 잡을 때 종북단체가 하던 짓거리야. 잡혀가서는 묵비권, 재판 가서는 별별 핑계대면서 계속 시간 끌기. 어떻게든 석방만 되려고 난리를 쳐. 어디 아프네 어디 아프네 핑계대면서. 다 빨갱이 종북단체 애들이 하던 짓거리야. 우리 윤통도 눈에 보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허리가 아프다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모두가 다 종북 빨갱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거리야.
그 인간들 중에 우리나라 사법기관, 헌법기관 인정한 놈들이 없어. 매번 우리나라 시스템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놈들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계속 반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북 척결을 외치고 공산 척결을 외쳤던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와서 지금 우파 진영에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좌빨들이 다 장악을 했다. 헌법에다 사법부가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말로만 우파지 이게 그냥 빨갱이 새끼들이잖아. 오죽하면 국정원 차장마저도 이딴 짓을 하는 거는 공산당, 북한 보위부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북한 공산당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령님 찬양가도 부르고 수령님을 위해서 수령님 뭔 짓을 하든 영부인이 백을 받든 영부인이 어디 좌빨 기자랑 통화를 하든 모든 것들이 그냥 무조건 다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이런 수령님 정치, 개딸 정치, 공산당식 정치 이게 지금 우파 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상 한번 보시죠. 근거가 뭔가요?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의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오늘 저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여러 주장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나오지 않았던 그리고 좀 드러나지 않았던 뒷얘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증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2차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 2차 계엄의 근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도 김용현을 날리면서도 김용현 라인을 그대로 냅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도 김용현 라인으로 생각을 해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쪽 라인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웠던 이 폭도들과 김용영 라인이 아직 살아있는 그 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군인들과 합심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훨씬 더 커다란 어떤 인간 방패 내지는 인간의 공격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지금 가능해지고 있겠죠.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깔아서 한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그 밑에 있는 그 김용영 라인들이 최대한 빨리 그 내부에서 라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어떤 무력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급변 사태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유심 깊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계엄의 위험성, 또는 계엄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엄의 거리들을 만들기 위한 주작질, 예를 들어 북한 간첩이 어디서 뭘 하고 있다던가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라든지 북한한테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뻘짓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열심히 또 폭동을 유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거를 이유 삼아서 또 다른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실 인지 능력,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금 길바닥에 나와서 뭐 만세 외치는 꼴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북한의 도발 또는 북한의 간첩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디 국방부라든지 국정을 해서 주작질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혼란은 넘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무슨 중국 간첩 얘기도 있고 다 틀린 내용이지만 그런 걸로 자꾸만 누군가를 흥분시키고 누군가에게 헛된 망상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쪽 우파 바닥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인데, 광우병 거짓 선동처럼 없는 병을 있다고 우겨대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간첩들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계엄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속여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못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그걸 그대로 믿으면서 점점 분노계층이 되고 그게 폭력적인 무언가로 이어지면서 그게 군과 함께 합쳐졌을 때는 꽤나 커다란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계엄이 있었던 날, 국정원 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이 뭐라 하셨는데,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국정원장을 찾아가. 국정원장의 반응이 참 재밌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죠.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국정원장이 이재명과 한동훈의 체포 계획에 대해서 국정원 차장한테 얘기를 들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놀라는 기색도 없고 그냥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 눈 감고 모른 척해, 마치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니 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냅둘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냥 나가버렸다. 이 얘기를 국정원장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공동적인 정범으로서 좀 활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늘 나와서 아주 황당했던 경험들을 지금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싹 다 정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셨다.
그래서 나는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대폭로를 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일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의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영한테 따로 전화를 받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굴 체포하는지 알려줬는데 그게 죄다 정치인들이었다. 홍 차장은 윤통이 전화통화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정원이 국가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 갑자기 나오라서 아니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 당시 당황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시냐?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여인영한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국내에 암약했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얘기가 들어오더라. 여인영이 정치인들에 대해 체포하라고 전화가 통화를 하고 내가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은 나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모른 척을 하는데 이제 뛰쳐나갔다라는 방금 그 얘기를 들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가 공개가 됐습니다. 체포 명단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양반이 적었다는 거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정창래라고 썼네. 정창래. 그 다음에 선관위 위원장 2명, 대법관도 잡아넣어라. 김명수, 김민우 등등등. 예, 권순일까지. 이 권순일이가 이제 그 이재명 3심 재판 무죄준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애죠. 그다음에 여기 민노총 위원장도 넣고요. 예, 조국도 있는데 어딜 봐도 예 없는 그 이름. 예, 문재인은 없어요. 나는 막 눈 씻고 찾아봐도 문재인이 안 보여. 문재인이 어디 갔냐 문재인 좀 잡으시지.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시사항을 따로 적은 거라고 합니다. 저렇게 나왔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체포의 채자도 한 적이 없다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한 2만 %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체포 명단을 받아줬다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예, 이 메모가 검찰에서 지금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해라.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홍 차장은 방첩사령관이 1차, 2차 체포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 구금 시설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 듣고 말이 안 된다. 미친놈이구나 생각해. 미친놈이야?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구나 생각해. 그 다음부터 메모를 하지 않았다. 예, 여기 미친이 나오죠. 예, 미친. 예, 도레미. 미예요, 미. 이게 미. 예, 미쳤죠. 예. 미친놈이구나 생각에 메모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비롯해 등등등이나 들어가 있는데 문재인은 없었다고. 이게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참 놀랍네요. 놀라워요. 이제 증거들이 이렇게 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 그 종북 좌파식으로 거짓말을 막 하면서 나는 모르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렇게까지 되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하시는 거야. 우리들도 뭐 정치 사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까지 밑에 있는 애들이 구체적으로 증언하라고 시간까지 딱딱 맞추고 거기다가 증인선서에서 위증의 죄를 받겠다 하면서 나온 증언인데 저거를 저렇게 길게 한 방에 이야기를 하고 말문이 안 막히면서 다다닥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우파의 전응아 새끼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책임은 낮추고 밑에 있는 애들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떠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말마다 다 부하들과 지금 부딪힌단 말이야. 나는 계엄 쪽지 안 줬다. 외교장관은 대통령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말이 서로 대립되잖아요.
야, 아예 대통령이 줬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네. 윤통이 국무위원들에게 예를 들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 등등의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해당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 받은 게 맞냐 했더니 맞다. 조태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 외교 장관이 조치해야 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 나는 여기도 약간 의심이 들어. 왜냐면 대통령이 언론을 안 보시잖아. 대통령은 틀트브로 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을 통해 봤다라는 건 약간 좀 갸우뚱한데. 예. 어쨌든 간에 하지만 윤통의 주장과 달리 최상목은 해당 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조태열 역시 쪽지를 받았다고 시인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점점 올라옵니다. 게다가 오늘 한 번 더 확인 사살해 준 것도 있어요. 특전사령관 끄집어내라 지시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금 전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에 반박을 또 했어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전혀 흔들림 없이 잡으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있냐 했더니 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 내용을 얘기했고 대통령께서 비협번호로 제게 직접 전화해서 의결 정조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을 부수러 들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셨다. 그리고 이게 야당의 추궁에 못 이기 이렇게 말한 거냐는 질문에 내가 내 의지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말씀드렸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셈인데 이 거짓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또 거짓말을 한 이유를 또 거짓말할 수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또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좀 왔다 갔다 한다. 깜빡한다. 뭐 나중에서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변명을 들어야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00%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거는 부하 직원들이 저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대통령한테 덤탱이를 씌운다라는 게 한 번에 합의가 될 수가 없어. 어떻게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런 증언을 함으로써 자기네들도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를 지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지어내서 얻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모른다 묵비권으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워낙 디테일하고 그리고 구체화돼 있고 그거를 사건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일관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일관되지 않는 거는 뭐 이후에 뉴스에서 제 지적을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쪽은 사실상 저들의 어떤 증언들에 대해서 아주 늦게 이번 헌법재판소 정도에 나와서야 대통령의 음성을 이제서야 아니라고 얘기하는 수준인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다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런 메모라던가 지금 이런 증언들로서도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시도 안 먹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신의 어떤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 목적보다는 그냥 덜 떨어진 저어능한 새끼들을 자극을 해서 우리 대통령은 무죄다. 저 밑에 있는 부하놈들이 저거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의 또 한 번의 그런 선전선동을 위한 거짓말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봅니다. 그러실 바에는 그냥 술 먹고 내가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술 취해가지고 그랬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윤통이 어떻게 말을 바꿔갔는지.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잘 살펴줘라. 우리 윤통이 우리에게 남긴 게 이게 전부야. 윤통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윤통에게서 나온 거는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거짓과 모르쇠 남탓뿐이었다. 아주 비겁한 그 종북 좌파 우두머리의 느낌이 나죠. 이러고도 빨아주는 게 이제 빨갱이들이 주로 이래왔으니까 우파 바닥에서는 이런 거 안 됩니다. 가장 추한 모습이죠. 이 좌파 따라하는 모습이니까요.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아니라는 주장부터 어이가 없다. 윤통은 뭐라고 얘기하냐. 군인들이 국회 직원들이 정하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표결을 안 막은 게 아니라 못 막은 것인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합니까? 참고로 이거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예요. 한겨레 아니야. 자,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윤통은 총이나 도끼를 써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현장 지휘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윤통이 헌재 낸 답변서에도 계엄이 며칠간 이어질 거로 예상했던 것도 계엄 실행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윤통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군 사령관들 탓으로 돌린 것이다. 비상 입법기구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비껴갔다. 또 쪽지를 줬냐에 대해서도 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갔다. 이거는 최상목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또 부정선거론을 언급했는데 이거를 그냥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이전 담화에서는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는 한번 체크해보려고 군인 한번 넣어봤어라고 짐짓 발을 뺀 것이다. 궁색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경찰은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봉수했고 윤통은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는 의원을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윤통의 결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몇 마디 억지와 궤변으로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정말 무서운 영상 하나 보시죠. 몇 달 전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뭔지 아세요라고 야당 의원이 물어보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야, 계엄 3개월 전이야. 반국가 세력은 간첩 또는 종북주사파, 자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또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걸 총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설치면 계엄을 해서라도 때려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 때려잡으실 거예요? 징물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이게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3개월 전에는 우리 용현 형님이 반국가 세력을 주관적으로 마구잡이로 단정해서 때려잡는 게 아니라 판단을 좀 거쳐야 된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반국가 적결에 대해서 얘기한 걸 그때로 보면은 어떻게든 계엄이라는 걸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위해서 저렇게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싹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영이 형 3시간 동안 내란 증거 없앴다고 합니다. 김용현 공간에 있던 관련 서류 3시간에 걸쳐 파쇄되었다. 증거를 철저하게 인멸한 셈이다. 만약에 그들이 이 계엄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왜 증거를 없애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게 별것도 아니고 그냥 경고용이면 오히려 그걸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거를 없애버릴 생각을 했냐 이거야. 우리 바로 원래 계획도 다 짜여져 있었다. 국회의원 막지 말고 그냥 해제하면 우리가 1시간 내로 그냥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사과드리고 대신에 야당이 너무 폐질했다. 여기서 끝낼 생각이었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걸 다 폐쇄시켰지? 왜 다 없애버렸지? 왜 파쇄시켰지? 왜? 애초에 계획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계획은 그걸 넘어서서 이 계엄이 성공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모두 구속해서 잡아놓고 선관위 애들 고문하고 부정선거 얘기 꺼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껏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마음껏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짰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과 증언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김용현과도 증언이 달라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마치 이재명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역시 자기가 시켰던 사람과 증언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이재명이 시켰다는 것을. 왜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굳이 지도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군인들은 그냥 모른다. 혹은 그냥 내가 알아서 했다. 이래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부당한 명령을 따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내란죄에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과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처럼 재판을 피하기 위해 별 개생쇼를 할 것이 뻔하고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해서 계속 사회적 논란을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우파 바닥에서는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짓말은 빨갱이 새끼들만 하는 짓거리니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좌빨들이 이겨왔던 거는 진실을 추구했던 힘들이고 그걸 탐구했고 팩트를 체크해왔던 그 지성으로 좌파들을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짓말을 해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빠는 인간들도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거짓말과 거짓말로 우파들을 망치고 있죠. 이런 쓰레기들이 우파 바닥에 남아있는 이상 우리가 좌파를 이기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싸워가야 우파가 한 번이라도 좌파들이 이길 수 있겠죠. 저한테 있어서는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이재명과 똑같은 수법이고 똑같이 비겁하고 추잡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과정은 종북 공산당 빨갱이들이 나는 짓거리로 다 정리가 돼요. 이제까지 종북단체들이 하던 짓거리와 동일하다는 거야. 무력을 써서 우리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잡혔을 때는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그 다음에 재판까지 끌고 가면 끝까지 모른다 방해하고 이 짓거리 자체가 옛날 빨갱이들이 하던 짓거리입니다. 그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우파라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겠죠. 아, 저딴 종북단체 빨갱이가 하던 짓을 지금 저기서 하고 있구나. 그러니 폭도나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깨부시고 그런 빨갱이 같은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거겠죠.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인간들은 우파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